뉴욕시 가구점에서 머물던 불법 이민자들이 퇴거당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지역에 자리한 건물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올랜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품 전달 장소에서 총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00여 명이 사망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총격이 아닌 몰린 인파에 압사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34지구에 출마한 공화당 칼빈 이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치안 수준과 정책이 방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모들의 고충은 무엇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일리노이주 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이유로 다음 달 19일 예정된 공화당의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의거했다며 논리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음 달 공화당 일리노이주 경선과 11월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리노이주 일부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항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신속하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대선 경선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퇴출하는 판단을 내린 주는 콜로라도, 메인에 이어 일리노이주가 세 번째이며 이들의 판단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이달 8일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 법원이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텍사스주 서부 연방법원은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텍사스주의 이민법 집행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1월 초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텍사스주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텍사스주의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에벗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국경 위기로부터 우리 주와 국가를 보호할 것이라며 연방 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틀 전 한 가구점에서 70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온 무허가 숙소가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뉴욕시에서 또 다른 불법 거주시설이 발견됐습니다. 두 시설의 건물주는 한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망명 신청자 유입 및 지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시에서 퀸즈에 이어 이번에는 브롱스에 위치한 한 건물에 망명 신청자 수십 명이 불법으로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적발된 건물의 주인이 퀸즈 망명 신청자 불법 거주 건물주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어제 포덤에 위치한 이스트 킹스브리지 로드의 2층 상업용 건물에 대해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틀 연속 퀸즈와 브롱스에서 이민자들의 불법 거주지가 드러나면서 뉴욕시 빌딩 불법 개조 및 망명 신청자 불법 수용으로 인해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수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 대변인은 브롱스에 위치한 상점 1층에 34개의 침대가 있었으며 지하실에 11개의 침대가 빽빽하게 들어찬 상태로 불법적인 망명 신청자 수용시설로 사용된 건물이 적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빌딩국 조사관들은 건물 안에서 전기자전거와 난방기 등도 발견했으며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적발했습니다. 대피 명령 이후 해당 건물에 불법으로 거주해왔던 망명 신청자들은 앞으로 어디서 지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300를 지불하며 수개월간 이곳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물 주인은 48세 에부사르라는 인물로 파악되며 자신은 망명 신청자들의 딱한 처지를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왔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올랜도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랜도 경찰은 어젯밤 11시쯤 아이언 웨치 드라이브와 사우스레이크 지역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총상을 입어 부상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은 21살 제임스 제리 돈 윌리엄 3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랜도 경찰에 따르면 약속을 정한 날짜까지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두 단체 간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후 총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과 연루된 용의자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구호 물품을 받으려고 주민들이 몰려있던 곳에서 총격이 일어나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병원으로 부상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구호품을 받으려다 총격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رحنا نجيب أكل وطحين نزلوا طخ فينا والتمينا بالشوارع ما حد دور علينا.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10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서쪽에는 공습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당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트럭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성 사진을 보면 트럭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At some point, the trucks were overwhelmed, and the people driving the trucks, which were Gazan civilian drivers, plowed into the crowds of people.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반되는 두 주장이 있다며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ope springs eternal. I was on the telephone with the people in the region. I'm still, probably not by Monday, but I'm hopeful. 하마스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중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전쟁 이후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연방하원 34지구의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칼빈 이 후보를 윤범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와 LA 폭동을 직접 목격한 1.5세 한인. 정치에 대한 결심은 그때부터였지만 정작 칼빈 이 후보는 다른 정치 지망생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지역 풀뿌리 운동이나 정치 보좌 활동 대신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보석, 다이아몬드 산업의 정통한 사업가. 보석 산업과 미국 정치를 주도하는 유대계와 밀접히 교류해 왔습니다. 정치계 쪽으로는 이제 또 미국 RNC라는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미국 전국 공화당의 한국 대표로서 Republican Overseas South Korea Chairman으로 2016년부터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치를 마음먹은 계기가 LA 폭동이었던 만큼 칼빈 이 후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폭동에 비유합니다. 풀리지 않는 홈리스와 주거 정책,
세금과 물가 인상 정책, 범죄자를 풀어주고 동성애를 가르치는 현재의 치안과 교육 정책 모두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이 펼쳐내는 정책 속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보실 때 그런 정책들이 여러분 주위에 이미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이면서 더 악화될 뿐이지 우리 한인 사회가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칼빈이 후보가 출마한 연방 하원 34지구는 최근 50년 동안 줄곧 민주당 의원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6번의 선거 중 5번은 심지어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선이었을 정도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는 또 다른 한인 후보 데이빗 킴이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선전했던 곳이라 자칫 한인들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칼빈니 후보는 이에 대해 34지구는 자신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제2의 고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인 후보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이 아닌 한인 사회의 가치와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칼빈니 후보는 이번 예비선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승리한 지미 고메즈 의원의 득표수는 6만여 표, 34지구 전체 유권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지역 내 공화당 유권자와 한인들의 투표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3월 5일 날 꼭 투표를 해주셔서 한인들이 이 80억 인구가 바라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이 선거에 한번 똘똘 뭉쳐서 우리 한민족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우리 한인분들이 움직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칼빈니 후보는 공화당 입장에서 오는 3월 5일 자신의 예비선거 결과가 블루스테이트인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의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인 사회의 투표 결집을 도모하고 각 지역의 한인 공화당 후보들이 꾸준히 출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각오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오전 오렌지 카운티 애나임에서는 조금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힐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발달장애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늘 고민이 많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족함은 없을지, 혹시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발달장애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오늘 부모 모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보통 분들은 이해 못하세요. 뭐 우리 애들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텐츄럼 있었어요, 소리 지르고 뒤집어져요. 뭐 이거 하면 너무 싫어해요. 그런 거 전혀 모르세요. 그렇지만 여기 오면 다 공감하고 아 그랬구나. 저 애도 그래요. 우리 애도 그랬어요. 뭐 그런 거 얘기 듣다 보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다양하지만 한인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인데 센터는 발달장애 아동들과 함께하는 음악치유 프로그램 등 장애 후 본인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뤄진 모임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데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일상에 여러 어려움도 겪으시고 그리고 또 힘든 점도 있어서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 저희가 강사로 모셔서 그 전문가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발달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롱아일랜드의 한 공원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돼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경
뉴욕 롱아일랜드 서들파크 연못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 연못 인근을 지나 학교로 향하던 2명의 어린이였습니다. 발견된 왼팔에는 선명한 문신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잘린 팔을 본 아이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경찰 탐지견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잘린 팔이 발견됐던 곳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우거져 있는 나뭇잎 더미 사이 훼손된 왼다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리가 발견된 곳의 바로 옆에는 바빌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강력계 형사들이 현장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인근 2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시신의 훼손 상태로 미뤄봤을 때 시신이 훼손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추가적으로 훼손된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수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신원이나 성별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주로 보는 물가지표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지난해 12월보다는 0.3%, 1년 전보다는 2.4% 상승했습니다. 여기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4%, 1년 전보다는 2.8% 올랐습니다. 전달 대비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기준으로는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특히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서비스 물가가 전달보다 0.6% 올랐는데 오름폭이 거의 2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 2%까지 낮아지는 길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금리 인하는 너무 이르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뒷받침합니다. 미 연준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소비 변화를 더 잘 반영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를 중시해왔습니다. 다만 물가지표 반등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부합하면서 뉴욕 주식시장 주요 지수가 올랐고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늦은 6월에 시작될 거라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점차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연준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주 역사상 최대 규모로 번지며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텍사스 산림청에 따르면 서북부 팬핸들 지역에서 발생한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산불의 피해 면적이 107만 5천 에이커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7배가 넘는 규모로 주 역사상 최대 규모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텍사스에서 발생한 가장 큰 화재는 2006년 발생한 이스트 에멀릴로 화재였습니다. 현재 화재 진압률은 3%에 그치고 있으며 산불은 텍사스주 경계를 넘어 동북쪽의 오클라호마주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지역의 불길이 주택을 덮쳤을 당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83세 여성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이 여성이 유일하지만 화염이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고 당국이 피해 지역을 수색해 인명, 재산 피해를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가뭄, 강풍이 불길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LA 등 남가주 지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알래스카에서 내려오는 찬 겨울 폭풍 영향으로 남가주 지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겨울 폭풍은 내일 오후 LA 카운티에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비가 내리고 기온은 평년에 비해 5에서 10도 정도 낮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찬바람을 동반하고 있지만 습기가 많지 않아 강우량은 적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비는 주로 고지대에 내릴 전망으로 7,000피트 이상 지역에는 5에서 10인치의 눈이 내릴 전망이고 이번 주말 일부 도로에는 눈과 비가 내려 미끄러울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거론하며 서방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두고 국정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 서방에 핵전쟁을 촉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언급해 파문이 번진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들며 나토와 러시아 간 직접적 대결의 위험성을 언급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전략 핵무기가 완전한 준비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который может поражать цели на их территории. Что все это реально грозит конфликтом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а значит уничтожением цивилизации. Они чего, этого не понимают, что ли? 지난해 푸틴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과 국경을 접한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강대국과 충돌 시 초기 단계부터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했다는 기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입수한 문서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작성된 것으로 폭넓은 전술핵 공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해군 훈련 문서에는 적군이 러시아 영토에 진입하거나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적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전략 핵잠수함 전력의 20% 이상, 공군기지 3곳 이상이 파괴될 경우 전술핵을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유사시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지난달 16일 숨진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의 장례식이 오늘 모스크바에서 열립니다. 장례식장 주변에는 경계가 삼엄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